지난 영상에서는 장기 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 그 중에서도 차량을 빌려 타고 계약이 끝난 후에 반납과 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운용 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리스도 장기 렌트와 마찬가지로 내가 차를 소유하는 재산으로 볼지 그냥 쓰다 바꾸는 물건으로 볼지 마음속으로 기준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내 차가 자산으로 남아야 돼 싶으면 일시불 할부로 가시는 거고, 차는 그냥 쓰다 바꿀 소비재야 하면 장기 렌트나 리스가 더 편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유튜브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차는 재산이지 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쓰다 바꾸는 물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MW X6 차량도 리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는 내 재산으로 소유한다고 부동산처럼 오를 확률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한정판 차량이나 관리 잘 된 올드카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차량은 감가만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만 하고 부담 없이 나중에 반납이나 인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쉽게 리스에는 금융리스, 운용리스, 이용자 명의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금융리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차를 사는 할부랑 비슷합니다. 계약 기간에는 차 주인이 리스사지만 기간이 끝나면 자동차가 이용자 명의로 넘어와요. 그래서 매달 내는 돈이 가장 크지만 나중에 중고로 팔면 그 돈은 전부 이용자 몫이 되고요. 주행거리 제한도 없고 튜닝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중간에 계약을 끊으려면 남은 돈을 한 번에 다 갚아야 돼서 부담이 큽니다. 다음 운용 리스는 장기 렌트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차 주인은 끝까지 리스사입니다. 계약하시는 이용 개월수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타다가 반납하거나 잔존가치 해당 시점에 중고차의 가격을 내고 살 수도 있어요. 월 납입액이 비교적 낮기도 하고요. 반면에 약속한 운행거리보다 많이 달리거나 차를 긁으면 위약금이라는, 흔히 말해서 벌금을 물게 되고, 계약을 빨리 끝내면 위약금이 세서 계획이 중요합니다. 차값이 떨어져도 이용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건 장점이에요. 이용자 명의 리스는 등록증에 이용자 명의 이름으로 찍히지만 실제 주인은 리스사입니다.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승합차처럼 법에서 정한 차종만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사업자분들이 좋아하세요. 대신에 등록세 5%는 바로 내야 되고요. 반납하려면 또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행거리 제한이 없고 캠핑용 튜닝도 자유롭지만 만기 때 차를 안 사면 등록세를 다시 낼 수도 있어요. 쉽게 정리하면 내 차로 남기고 자유롭게 누릴래 라고 하면 금융리스, 빌려 타고 관리 스트레스를 줄일래, 이게 중요하다면 운용리스, 등록은 내 이름, 세금 혜택까지 챙길래 하시면 이용자 명의리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초기 비용은 보통 금융리스가 가장 크고요. 운용리스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용자 명의리스는 그 중간입니다. 월 납입액은 운용리스가 가장 낮고 금융리스가 가장 높아요. 대신 계약이 끝나고 내 재산이 남는 건 금융리스 뿐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리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용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장점부터 보면, 운용 리스는 새 차를 뽑을 때, 새 차를 이용할 때 필요한 목돈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차를 바로 사려면 차값의 7%, 취득세, 번호판, 공채, 탁송료 같은 등록비와 첫 해 자동차세와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되잖아요. 4천만 원짜리 차량이라면 세금만 280만 원이 훌쩍 넘고 보험료까지 합치면 350만 원도 가뿐히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통장 잔액이 무서울 정도로 줄어들겠죠. 운용 리스는 리스 회사가 이용자 대신 차량을 대신 사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서 세금, 등록비를 먼저 내줍니다. 이용자는 그 금액을 월 리스료에 잘게 나눠서 갚기만 하면 되니까 첫 달에 이 지출 쇼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카드값이나 월세처럼 정해진 지출만 관리하면 되니까 가계부를 쓰기도 쉽고, 회사라면 현금 보유고를 다른 투자에 투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업 초기에 현금이 피 같은데 차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께는 운용 리스가 첫 번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둘째로는 매달 내는 돈이 할부보다 좀 낮습니다. 리스료를 계산할 때는 차값에서 3에서 5년 뒤에 예상 중고값, 즉 잔존 가치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나눠서 냅니다. 같은 4천만 원 차량을 3년 계약으로 보면 잔존 가치를 2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 이용자는 2천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 내면 되는 거죠. 이자와 원금이 절반이니까 당연히 적게 붙고요. 실제로 국산 SUV 48개월 계약을 비교해보면 할부는 월에 90만 원대가 나오기도 하고요. 운용 리스는 잔존 가치 50% 설정했을 때 월에 55만 원 선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차는 제조사 파일
파이낸셜로 잔존 가치를 50% 이상 보장해서 더 비싼 차를 비슷한 월 납입금으로 탈 수가 있어요. 잔존 가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월 납입액이 내려가지만 만기에 인수하려면 그 금액을 내야 되니까 반납할 건지 인수할 건지 미리 생각하시고 잔존 가치를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를 적게 잡으면 잔존 가치가 더 높아져서 월 납입액이 내려가고 많이 잡으면 올라가는 구조라서 매일 100km 출퇴근인지 주말 마트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맞춰 고르시면 되겠어요. 다음 장점은 차값이 떨어져도 제 지갑이 다치지 않습니다. 새 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치가 뚝뚝 떨어지죠. 특히 전기차처럼 기술과 보조금이 빠르게 변하는 차는 3년 뒤의 시세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용 리스에서는 그런 감가 위험을 리스 회사가 떠안기 때문에 이용자는 계약이 끝나면 차를 반납하고 끝내면 되고 중고차 값이 얼마가 내려갔는지 리스사가 고민할 문제예요. 차량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도 처음에 약속한 잔존 가치는 유지되니까 추가 비용이 덜 듭니다. 반대로 뭐 희귀한 모델이라서 중고차 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리스사가 가져가지만 손해보기 싫다는 마음이 더 크다면 이 구조가 훨씬 안전해요. 중고 시세 검색, 뭐 판매글 작성, 딜러와의 흥정, 서류 이전 같은 과정도 생략돼서 시간과 스트레스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차를 자주 바꾸기가 쉬워요. 운용 리스는 보통 24, 36, 48, 60개월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하는데 만기가 되면 반납, 매입, 재리스 세 가지 메뉴 중에 마음대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최신 모델이 나오면 반납하고 새 차로 다시 리스하면 되고 지금 탄 차가 마음에 들면 약속된 잔존 가치만 내고 다시 이용자 명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차를 더 타고 싶다면 기간을 연장하면 되고요. 이외에도 장점이 많겠지만 여기서 줄이고요. 반대로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중도 해지 위약금은 생각보다 훨씬 세고 무섭습니다. 48개월 계약을 하고 24개월만 타고 끝내면 리스사에 따라서 남은 리스료 원금의 20%에서 최대 80%까지 위약료를 곱해서 한꺼번에 위약금을 내야 돼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를 보면 3,200만 원짜리 계약을 2년 만에 해지하면서 위약금만 620만 원 물고 남은 보험의 정비비까지 합쳐서 900만 원 가까이 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브랜드마다 차종마다 잔여 기간에 따라서 계산식이 통일돼 있지 않아서 이게 해지 정산서를 받기 전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 길이 없어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승계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하더라도 승계 수수료, 신용심사 비용이라든지 잔여 정비료가 붙어서 한숨 돌릴 정도로 줄어들 뿐입니다. 따라서 해외 발령이나 가족 수의 증가, 생활권 변경처럼 변수가 많은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가 계약한 기간만큼 탈 수 있을까를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리스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생의 변화를 손쉽게 받아줄 만한 유연성이 생각보다 적어요. 한마디로 운용 리스는 계약 날짜가 곧 안전벨트라서 중간에 문 열고 내리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신용자분들은 이용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점입니다. 장기 렌트는 저신용인 분들이 이용 가능한 상품들이 있지만 리스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은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운용 리스는 리스사가 차값을 대신 내주고 우리는 달마다 돈을 갚는 구조라서 이게 집 살 때 받는 대출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캐피탈사는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까를 먼저 따지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신용 점수를 가장 먼저 봅니다. 보통 나이스 기준 700점, 옛날에 6등급쯤은 돼야 심사의 문턱을 넘고 그 미치면 신청이 바로 거절되거나 선납금, 보증금을 왕창 요구를 받습니다. 저도 2022년에 차량 리스 심사 넣을 때 나이가 어려서 보증금 30%를 무조건 맞춰야 됐어요. 한 4천만 원 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못하기도 하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 점수가 낮으면 원래는 월에 50만 원만 내면 되는 상품이 월 리스료가 70만 원까지 훌쩍 뛰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깐깐하냐면 리스사는 계약이 끝난 뒤에 차를 중고로 팔아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연체가 생기면 손실 위험이 커지니까 그래요. 참고로 리스 승계로 차를 넘겨받을 때도 신용을 다시 보게 되는데 연체 기록이 있으면 심사가 바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신용이 약하면 운용 리스 문턱도 높다. 점수부터 차근차근 올리거나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늘리는 식으로 대비하고 안 되면 장기 렌트를 먼저 검토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조건을 몰랐다가 계약서 앞에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 단점은 무제한 주행거리 설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계약할 때 계약서에는 연 주행거리 1만, 1만 5천, 2만 킬로처럼 숫자가 박혀 있는데 이걸 넘기게 되면 1km당 200원에서 많게는 300원까지 초과료가 붙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예상보다 10km만 길어져도 하루에 40km를 달리면 1년 사이에 3,600km가 초과가 되고 3년 계약이면 10,000km를 훌쩍 넘게 되거든요. 킬로미터당 300원을 적용하면 300만 원이 한 번에 청구가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기름값 개념이 아니라 약속 어긴 벌금이라 할인이나 조정도 거의 없어요. 리스 처음 이용할 때 그러면 매년 주행거리를 체크하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계약 기간이 끝날 때 한 번에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고 계약 기간이 5년이었다면 5년 계약 기간이 끝날 때 10만
10만 킬로미터만 안 넘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안심하세요. 네 번째 단점으로는 장기 렌트와는 다르게 자동차 보험을 계약자가 직접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용 리스로 차를 빌리면 보험은 리스사가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차 주인이 리스사라도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인 우리가 지기 때문에 직접 자동차 종합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는데요. 보험을 안 들거나 갱신을 놓치면 계약을 끊고 차를 즉시 반납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써 있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사고 기록이 많아도 리스료는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확 올라가고 무사고면 할인 경력이 내 이름으로 쌓이는 건 어떻게 보면 장점입니다. 그리고 자차 보험 가입하실 때 질권 설정 때문에 빼기가 어려워요. 이 질권 설정은 나중에 사고가 나면 리스사가 먼저 보험금을 받아야 돼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 견적 받을 때는 대인, 대물, 자차, 특약, 질권까지 한 번에 계산해보고 리스료와 더해서 총 월 부담을 비교해야 진짜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적인 운용 리스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는데요. 온라인에서 보면 장기 렌트도 마찬가지지만 리스도 전부 사기다, 이거 다 눈탱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나한텐 리스가 맞다 싶으면 선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운용 리스가 맞을 것 같다, 견적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따로 이곳저곳 헤매지 마시고 영상 고정 댓글에 관심 차종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눌러서 견적 알아보세요. 고정 댓글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한 기능이라서 제가 댓글 맨 위에 꽂아두면 누구나 안전하게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개차 소속인 컨설턴트 분들이 1:1 맞춤 채팅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월 리스료와 옵션을 바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가 상품을 끼워 팔지 않도록 내부 규정도 갖춰 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엇보다 2020년부터 꾸준히 함께해온 개차와 제휴 덕분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가격과 조건은 시장의 평균보다도 투명하고 안전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다음 편은 리스와 장기 렌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